아파트, 상가, 공장 요거를 다 투자해서 네. 약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제가 다 합해보면 아마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약 1년 만에 약 8건을 낙찰을 받고 기대 수익 약 10억 원 이상을 만드신 유튜버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닉네임 낙찰의 신 게스트님을 모셔갖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여기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희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경매도 하고 있고요. 경매 이외에 두 가지 사업으로 경제적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낙찰의 신 이일권입니다. 유튜버도 하고 있으니까요. 낙찰의 신 검색하시면 저희 유튜브도 아마 검색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홍보가 나오죠. 네, 우선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네. 1년 만에 낙찰을 8건이나 받으셨대요. 네, 맞습니다. 이 8건을 받았는데 이 8건의 부동산에 대해서 포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8건 중에서 6건은 아파트 주택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 공장, 나머지 하나는 좀 큰 상가 이렇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6건의 낙찰은 어떤 기준으로 좀 받으신 거예요? 대략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비조정 대상 지역을 위주로 갔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저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그 지방으로 가기 전에 11번의 폐차를 연속으로 맛봤거든요. 수도권에 했었죠. 뭐 아시다시피 평택, 오산, 호재가 많았잖아요. 다 폐차입니다. 너무 높으니까 낙찰가율이. 하다가 그러면 지방도 가자. 그래서 지방으로 좀 다니면서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해서 바로 시세 차익을 얻었죠. 그럼 이 6건 낙찰은 다 파신 거예요? 아니면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판매된 거가 하나가 판매가 됐고요. 하나는 지금 내놨고 나머지는 보유하기로 결정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유는 개인 명의로 하시는 거예요? 법인 명의로? 법인 명의로 한 2개 있고요. 개인 명의로도 하나 있고 차명으로도 또 하나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풀을 있죠. 쳐서 네. 그러면 보유는 다 전세 맞추고 보유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세 맞추고. 근데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 게 법인으로 보유하면 네. 법인세율이 있잖아요. 네네. 종부세가 6%씩 맞는데 네네.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수익이 올라갈 거니까 보유한다는 건가요? 어찌됐든 되게 낮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크게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벌면 내면 되는 거니까. 네. 저랑 똑같은 얘기는 네. 완전 이 마인드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실행을 못하게 막 막는데 우리 낙찰의 신님 대표님처럼 벌면 내야죠 세금. 그렇습니다. 당연한. 근데 세금보다 더 많이 벌다면 당연히 보유하는 게 맞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파는 게 또 맞는 거지만 네, 여러 가지 장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진행을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방인데 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지방 아파트 인프라가 상당히 저하되니까 많이 공실률도 날 거고 팔리지가 않으면 어떡하겠냐, 네. 리스크를 방어할 수 없지 않겠냐라고 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지금 이제 낙찰 받아서 바로 시세 차익 본 거는 내놓은 지 2시간 만에 나갔거든요. 한여름입니다. 작년 8월에 내놓은 게 2시간 만에 나갔는데요. 강원도 양구입니다. 근데 양구에 가보면 지역사회예요. 아파트도 많지 않아요. 근데 내놓으면 매물도 없고 내놓으면 바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보면 저기 시골이 나가겠어? 저기 팔려? 저기 낙찰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북 쪽에도 어른 시골 마을에 빌라나 이런 데 가면 경매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매 입찰에 참여합니다. 금액은 낮게 쓰시지만. 왜냐면 거기는 물건들이 없어서 나오면 바로 나가는 지역들이 더 있어요. 그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죠, 맞아요. 지방하고 팔리겠어, 네. 비싸겠어, 인프라도 많이 좋아되는데 사람들이 누가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변에 다 1억으로 파는데 내가 1억 5천원 그럼 당연히 안 팔리는 거고. 그렇죠.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주변 1억이면 내가 안전마진 뭐 최소의 3, 4천을 먹었으니까 거기 안에서 1, 2천만 더 다운시켜서 내가 금매로 팔면 언제든지 거래가 된다. 맞습니다. 사람은 어디든 살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제일 중요한 거지 사실상 인프라의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어차피 금액의 안에
그 저렴한 금액 안에 인프라가 녹여내져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아주 걸로 적극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경매 물건을 그래도 선정할 때는 그래도 나는 최소 하나씩은 보는 게 있다. 뭐 초등학교가 근접되어 있어야 된다. 혹은 뭐 버스 정류장이 도보 10분 거리에는 있어야 된다. 네. 뭐 그런 조건들이 있나요? 일단은 연식은 2010년 이후 걸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있으면 정말 좋고요. 음. 초등학교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너무 아파트도 없고 이거 팔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저기 조금 뒤져보면 그런 것들도 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고서 저만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 네. 거의 다 권리상 문제 없는 것만 좀 하셨나요? 권리상 문제 없는 게 거의 대다수고요. 맞아. 있다라고 해도 크게 뭐 저 입장에서 문제가 되진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물건들이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낙찰신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탄생 과정을 이해하면 이게 권리상 문제 있는 게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아파트를 처음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은 선순위로 설정된 게 있으면 대출을 실행을 해주질 않아요. 맞습니다. 그럼 은행이 경매를 집어넣는 건데 당연히 권리상 하자가 없죠. 권리상 하자 있는 걸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은 물건이 마음에 드는데 권리가 엉켜 있다면 해결할 수는 있는데 권리에 문제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없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좀 더 안전하게 입찰을 받았다라는 걸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상가로 넘어가서 네. 이 상가 한 건은 위치가 어디 쪽을 좀 낙찰 받으셨어요? 부산에 이제 좀 신도시 강서구 명지동이라는 데인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생긴 지도 2016년 이때 생겨서 상가들이 이제 분양하기 시작하면 한 5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임대가 맞춰지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있어요. 저는 한 5년이 지난 시점에 상가가 경매로 나온다고 하면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게 스크린 골프장을 하고 있었던 데라서 평수도 좀 크고 그쪽 가서 이제 낙찰을 받았죠. 수도권에 있었다고 하면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방이니까 조금 제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장이면 상부층 아니면 지층에 있지 않나요? 상부치죠. 아, 상부층. 제 꼭대기 부층입니다. 아, 부층. 승강기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층을 다 쓰나요? 맞습니다. 전층을 다 쓰는구나. 전층을 다 쓰는 상가는 매력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의 면적까지도 실질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 임차인들의 선호도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추후에 매각 차익도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린 골프장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네. 사실상 스크린 골프장을 낙찰을 받으면 이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전처에. 들어가요. 예. 근데 임차인분이 후순위였어요, 선순위였어요? 후순이죠. 예. 명도 조항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저항이 좀 있으셨고요. 지금도 사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ENG구나. 예, 저희도 이제 그 17억이 넘는 돈으로 낙찰을 받다 보니까 대출을 80%까지 이빠이 가득 아주 풍부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이기도 하고 해서 뭐 아시다시피 뭐 돈을 그렇게 싸집어지고 있지 않죠. 아무리 제가 경매를 해도요. 손이 싸집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투자도 했고 그래서 명도 저항이 좀 있으신 편이긴 한데요.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곧 잘 마무리요. 네. 명도비용 일부 지급하면서. 네, 그러면서 마무리. 그렇죠. 명도비용은 의무가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이랑 좀 상생하면서 그분 입장에서 좀 얘기하면서 잘 좋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나가 주시면 우리도 그만큼의 시간을 좀 번 거니까 그래서 일부의 명도 비용을 좀 지급하시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향후 이 상가의 출구 전략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출구 전략은 전략이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이다 보니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그 원 사장님한테 다시 매각 하는 조건으로 할까. 그다음에 지금처럼 아까 매각을 같이 진행할까 해서 세 가지를 같이 본 거죠. 근데 두 가지를 좀 하기에는 어려웠어요. 사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하니까 좀 어렵다. 그 부분은 우리도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데 지금 부산까지 가야 되면 인력이면 오면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매각을 좀 같이 알아보자 해서 이제 그 방향이 좀 낫지 않겠느냐. 전략은 세 가지였는데 이제 하나로 이제 압축을 해서 가자고 이제 결정을 좀 해서 간 거죠. 낙찰받고 현 임차인분에게 그냥 그대로 매각을 좀 진행을 도와드리거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됐냐면
지금 낙찰가 대비 80%를 지금 대출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봐드렸는데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맥스에 맥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좀만 더 나왔으면 한 2, 3억만 더 나왔으면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이제 그 원주인 분이셨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명도를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금이 좀 부족해갖고 네. 매입을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좀 부족해서 이 1번째 현 임차인분에게 매각하는 게 수월하진 않았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자본금이 좀 있었거나 혹은 공동담보를 좀 잡을 수 있는 매물들이 좀 있다면 뭐 요 1번이 해당될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임대 구성. 우리가 직접 임대를 터서 수익화를 시켜야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는데 그거보단 단기 매도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시설을 매입을 해서 단기 매도를 좀 스크린 골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걸로 출구 전략을 잡고 진행하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공장인데 네네. 공장은 어디 지역에 어느 공장이죠? 화성시 정남면 고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그 지인분 아시는 분 통해서 이제 컨설팅 의뢰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 식품 가공업을 하시는 대표님이셨는데요. 사세 확장 때문에 공장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때마침 공장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드렸고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요거 이제 입찰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럼 공장 이거는 뭐 네. 권리상 문제는 없었나요? 권리상 문제는 뭐 대항력은 다 없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얘기해서 명도 내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소유자가 망해서 나간 상태면 무조건 강제해야 돼요. 안에 비품들이 많이 있어서 무조건 집행입니다. 이건. 우리가 따서 뭐 하고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케이스는 뭐 1억을 줘, 2억을 줘, 아니 못 나가 이게 아니라 채무자인데 연락이 안 되는 거군요. 컨택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 살짝 보니까 안에 다 공장 기구들도 기계들도 다 있는 상태니까 이걸 들어가서 무단으로 치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치우면 주거 침입죄도 성립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 손괴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점유를 취득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기계가 2개가 있었는데 방정기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일제 기계. 요게 감정가가 그게 1억 4천인가 2대가 합해서 있었는데요. 매각을 또 8천만 원치가 진행을 했어요.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저한테 컨설팅 수수료 주시고도 풍부하게 남으셨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볼 때 조금 이런 거는 주의해서 봐야 된다. 요거는 핵심적으로 봐야겠다. 뭐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보는 거는 일단 위치, 입지적 조건, 거기 위치가 좋나. 그리고 공장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큰 트럭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를 좀 저는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너무 위에 있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넓은 도로 옆에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로 조건을 좀 많이 보신다라고 보시는 걸. 왜냐하면 대형 탑차나 트레일러가 와서 회전을 해야 되니까 네. 최소 8m 도로폭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진행한 도로폭을 많이 본다.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붙이면 IC 진출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고속도로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IC 진출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톨게이트 T지. 그래서 그게 반경 1km면 가장 베스트고요. 한 2km 안에는 좀 위치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장에서 입지 수요층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계획관리 지역을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 대표님이 계획관리 지역을 받으셔서 건폐율이 60%거든요. 바닥 면적을 맞아요. 60%가 있을 수 있어서 공장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해서 공장을 잘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강제 집행을 했는데 안에 기계들이 보너스가 됐다. 등산 매각을 통해. 네. 그럼 이 공장은 어떻게 조금 출구 전략을 잡고 계세요? 이 공장은 지금 그 대표님이 쓰시려고 실사용이구나. 실사용. 그래서 예전에 공장 하셨던 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공장 잘 돼서 돈 번 거 아닙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이 토지를 매입을 하셔서 돈을 버셨어요. 맞습니다.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내가 실사용하면서 내 토지도 깔고 앉아 있는 거. 그럼 일석이조로 돈을 벌게 되죠. 네, 내 사업도 돈을 벌고 내 돈도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가 영입되기 때문에 실사용용도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네. 부동산의 대원칙이죠. 팔지 않는다. 보유한다. 그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공장도 마찬가지 실사용 용도죠. 가장 베스트적인 출구 저글락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색 아파트, 상가, 공장 요거를 다 투자해서 네. 약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제가 다 합해보면 아마 1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다 매각된 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기대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10억은 조금 넘지 않을까,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예. 1년 동안 8건 낙찰 받으셔서 기대 수익 10억. 한 달에 1억씩 번 거죠? 아유, 예. 엄청난 성과입니다. 완료가 됐다면 역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되세요? 향후 계획은 뭐 지금처럼 수강생 분들을 교육하고 제 자산을 계속 넓혀가는 거, 그리고 다른 2가지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도 열심히 하고요. 또 지금은 뭐 결정 단계인데 또 한 가지 사업을 또 추가해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에게 네. 이 정도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꼭 참고하셔라. 라는 한마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도 제가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경매를 배우셨다고 하면 매일 30분 이상은 서칭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배워서 비싼 돈 주고 배워서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일주일 안 하면 한 달 안 하게 되고요. 1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운 거 못 써먹고 아끼다가 못 됩니다. 근데 매일 하시면 내가 매일 서칭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이게 실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 받으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10개가 됩니다. 그러면 수익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왜 배운 걸 안 하시는지 저도 제 수강생 분들한테 매우 열심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목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매일 해라. 매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서 내가 당장 추후에 투자할 물건들을 모의로 진행하시라는 거죠. 입찰가도 선정해보고 권리 분석도 해보고 실제 임장도 시간 될 때 한번 가서 보고 그 이후에 낙찰가도 얼마에 되는지 지켜보는 거. 네, 맞아요. 이거는 돈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경험을 얻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추후에 실전 투자 때 그 빚을 바라면서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게 된다.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라. 계속해야 됩니다. 오래 가는 사람이 이긴다.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다 양질의 경매 투자를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